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네, 여기는 오늘 현지 시간으로 2월 22일 화요일인데요. 대통령의 날을 지내고 나흘 만에 개장한 증시는 오늘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 1.42%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 전장 대비 1.01%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1.23%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크게 하락을 한 모습이고요. 영역별로 섹터별로 봐서도 전 영역이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장중에 거의 700포인트 가까이 하락을 하며 급속한 낙폭을 보였습니다. 네, S&P 500 지수는 오늘 이제 조정장으로 접어들었는데요. 1월에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을 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10% 이상 하락하면서 공식적인 조정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통상 주가가 고점 대비 10% 하락하면 조정장에 진입을 했다고 하고 20% 하락하면 약세장에 진입했다고 하는데요. 이미 나스닥 지수는 지난달에 조정장에 진입을 한 바 있고 S&P 500 지수 같은 경우도 이제 경계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었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공식적으로 조정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조정장에 진입을 한 것은 2020년 2월 이후 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네요. 2020년 2월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처음에 터지고 나서 주가 급락했던 시기였죠. 네, 이제 우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주말간 많은 소식들이 전해져 왔죠. 결론적으로는 이제 상황이 더 악화돼서 전쟁의 거의 직전에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주말 동안 이제 반군이 주장하는 루간스크 인민공화국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하는 대통령 명예 서명을 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친러 반군이 있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 이제 평화 유지를 명목으로 러시아군의 진입을 명령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인 돈바스 지역에는 이제 정부군과 친러시아 반군의 교전이 계속되면서 사상자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주말 동안 전해진 소식이었고요. 어제 뉴욕 증시가 휴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전쟁의 일촉즉발 이슈가 뒤늦게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급락 출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주가는 오히려 오전에는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외신 기사에서는 이걸 strange calm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좀 이상하도록 침착한 시장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우크라이나 관련된 긴장이 크게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급락으로 지수가 출발을 하진 않았는데요. 이제 장중에 개장 직전에 그리고 장중에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 제재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식 매도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개장 전에 영국과 독일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발표를 했는데요.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같은 경우 이제 러시아의 5개 대형 은행에 대한 제재를 발표를 했고 또 이제 러시아의 초부유 지위 그리고 푸틴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개인 3명에 대한 제재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독일도 이제 러시아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가스 산업에 대해서 이제 사업을 중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오후 들어서 이제 바이든 역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러시아 은행과 국채 그리고 개인에 대한 제재를 발표를 했는데요. 은행을 이제 제재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 국채에 대한 제재도 발표하면서 러시아 정부가 이제 펀딩을 하기 어렵게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러시아 돈줄을 죄기 시작한 건데요. 이제 오후 2시경에 바이든이 러시아 제재를 발표했고 이 바이든 러시아 제재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주가가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실제로 서방 국가들이 제재를 단행하면 특히 미국이 제재를 단행하면 러시아와의 어떤 경제적인 교류라든지 이런 게 끊기면서 더욱 이제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는 해석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유가는 거의 배럴당 100달러까지 근접을 했습니다. 오늘 그 브렌트유 같은 경우 장중에 99.6달러, 배럴당 99.6달러까지 오르면서 100달러에 거의 근접을 했고요. 금 같은 안전 피난처 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전쟁 위기에 대비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전문가 멘트인데요. 네, UBS 웰스 매니지먼트의 매니저입니다. 이제 주식시장에 정말 중요한 것은 서방 국가들의 제재 강도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계속해서 이제 고조가 된다면 아주 시장에 좋지 않을 것이다. Very bad for the markets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제 시장 전문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실제 제재가 얼만큼의 경제적인 여파가 있을지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이제 특히 다우지수 낙폭이 컸는데요. 개장 전에 이제 홈디포가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 시즌이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홈디포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이랑 순이익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또 배당금 또한 상향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숫자 자체만으로는 나쁘지 않았는데요. 이제 올해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가 생각보다 좋지 않았고, 또 주가 전체가 이제 지정학적 우려로 인해서 강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거의 9%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항공사 보잉도 이제 4%대 급락을 하면서 다우존스에 좀 강한 하방 압력을 실었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경제지표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혼재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IHS 마켓이 이제 미국의 2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와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요. 두 지수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이제 호조를 보였습니다. 1월까지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을 하면서 타격을 받았던 제조업과 서비스가 크게 반등을 했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반면 이제 반대되는 좀 부진한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되었는데요.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미국의 2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이제 110.5로 집계가 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지표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많이 완화가 되고 코로나가 미국에서 많이 좋아지면서 코로나 사태가 실제 서비스업과 제조업 활동은 괜찮아졌지만 이제 소비자들이 인지하는 경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전망은 다소 부정적이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전쟁이 일어날 경우 이는 추가적인 경기 둔화 요인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상 경로를 조금 늦추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시장 일각에서 생기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 의견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스쿨의 제레미 시겔 교수죠. 월가의 강세론자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인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CNBC 인터뷰에 출연을 해서 이제 미국의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보다는 미국의 인플레가 훨씬 더 중요한 요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정학적 우려, 심지어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연준이 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리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이 긴축의 강도를 줄인다면 그거는 아주 빅 미스테이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이슈가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일어나는 이슈보다 10배가량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연준의 긴축을 늦출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제 오늘도 그렇듯이 오늘도 이제 유가가 거의 배럴당 100달러대에 근접을 했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경우 유가가 상당히 오르면서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강화할 여지도 있습니다. 네, 이제 무디스에서 분석을 냈는데요. 현재 이제 유가가 많이 오르고 있고 이런 지정학적 우려 때문에 10에서 배럴당 10달러에서 15불 가까이 이제 오른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것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0.5%포인트 높이는 요인이라고 합니다. 이미 CPI는 작년 동기 대비 7.5% 높은 수준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0.5%포인트 오르면 이제 무려 8%가량 소비자 물가 압력이 있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이제 오늘 S&P 500 지수가 이제 공식적인 조정장으로 접어드는 등 주가는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뉴욕타임스 기사에 따르면 네, 뉴욕타임스의 분석에 따르면 과거 22년 동안 S&P 500 지수는 10번의 조정 국면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평균 이제 한 번 조정 국면에 빠질 때마다 25% 하락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꼭 주가가 조정 국면에 빠져들었다고 해서 항상 급락을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2018년의 경우에는 S&P 500 지수가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그 조정은 이제 2주 정도만 지속을 한 후에 다시 주가가 반등을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네, 오늘 이제 S&P 500 지수가 조정 국면에 빠져들었지만, 이제 이 조정 국면이 얼마나 이어질지, 또 우크라와 러시아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어떻게 발전이 될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전 뉴욕 증시 정보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